네, 반도체 석차 1등부터 10등까지 금산 전문가님 늘 강조를 해주시죠. 여기에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노공업 특히나 워낙에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50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미리미리 또 금산 전문가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현재 상황 짚어드립니다. 워낙에 그동안 먼저 갔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이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분도 분석을 잘 해주실 거예요. 금산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잠시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ABC 가나님 그리고 권민정님. ABC 가나님은 왠지 초콜릿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권민정님, 백산 궁금하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테스요. 테스를 얼마에 사셨을까요? 19,869원이요. 19,000원대시면은 사신 지 언제쯤 사셨어요? 12월쯤에 산 것 같아요. 12월쯤에 사셔서 약간은 좀 고생을 하시다가 4월 달에 안 파셨네요. 그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좀 20% 넘게 빠져가지고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도 하면 또 어쩔까 싶어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예. 매도 금액이 또 어떻게 되는지 예.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테스 당초의 목표가는 3만 원이 넘으셨어요. 얼마 정도까지 보고 접근하신 건가요? 접근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올라서. 그 장대 양봉 나올 때 예. 25,700원 정도에 예. 좀 팔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의 15%가 됐군요. 네네네. 지금도 사실은 20% 정도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그러긴 예. 하죠. 수익 보시는 분 목소리 치고는 조금은 톤 다운돼 있으셔서 왜 그러신가 했는데 고점 대비 좀 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뭔가 좋으면서도 싫을 것 같고 그 마음을 저희가 압니다. 투자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테니까 테스 좀 볼게요. 잠시만요. 예, 첫 번째 종목 테스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요지부동 않던 종목이 갑자기 3월부터 4월부터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때 한번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셨고요. 평균 매수 단가는 2만 원 선 언더입니다. 19,826원에 비중 15% 얘기를 해주셨어요. 추가 매수도 열려있고 그리고 이 종목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해 초부터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주를 잘 못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주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양산체계 구축까지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들의 마진율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해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테스가 뭐 아까 저기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한번 좀 매도를 하셨다는데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제 테스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을 좀 주목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좀 많이 몰렸을 때는 이때는 좀 차익 실현을 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유리한 전략을 좀 많이 취하셨고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보유 비중이 뭐 거의 20%가 아니라 뭐 40% 이렇게 해도 30% 40% 이렇게 가져가셨던 분이라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4월 15일 때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원인도 삼성전자향 HBM 공정 장비를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2.5 패키지 물량 관련해서 생산에 활용될 거다. 이 기사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고 이날에만 뭐 16% 넘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CT 7대를 이제 또 수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뭐 이렇게 쭉쭉 찾아보시면 나오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테스가 그래도 기업 중에서는 탄탄한 실적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고객사가 지금 다양합니다. 최근에 이제 HBM향 경쟁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이번에 이제 6월까지 해서 실질적인 양산체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테스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일단 가장 우호적인 동맹을
갖고 있는 기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고요. 하나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일단 테스도 최근에 지금 어제 기사죠. 어제 이제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장비 137억 원 공급했다. 이 얘기 나왔다는 것까지 주목을 해보셨을 때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일본에 이제 반도체 기업하고 이제 협업을 했을 때 얼마나 진행됐냐. 요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본이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금을 쏟고 있고 또 스타트업들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10조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다 지금 일본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양산까지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2020년도에 세워가지고 일본의 8대 기업들이 대거 지금 자본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라피더스가 만약에 2027년도부터 2나노 양산을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 이제 군웅할 것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서로가 물고 뜯는 HBM 시장을 경쟁 구도가 지금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일본의 현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지 반도체 기업하고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테스 입장에서는 또 한번 SK하이닉스 쪽에 매출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일본 측에서는 좀 여기 답변을 지금 이제 당장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일부 좀 옵션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는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가 강한 기업입니다. 22기 기점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다트 공시를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 내수 부분들이 워낙 지금 강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꾸준하게 R&D를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마음보다는 나 그래도 지금 충분하게 나 차익 만들었다는 부분을 먼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지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매도를 한번 하셨다면은 28,000원대쯤에 한 번 정도 매도를 25,000에서 28,000원 정도 한번 반절 정도 매도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 에셋이 한 5에서 8% 정도 이상은 다 늘어나셨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비중이 이제 30%였다는 가정을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이거는 좀 지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 오늘 이제 좀 유독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손을 좀 가볍게 만들고 있던 비중을 좀 덜어내고 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반도체 시장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미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지금 동결합니다. 당장에서는 물가 부담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양적 완화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이제 앞으로 9월까지 이제 그 물량들을 좀 이제 좁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행되면은 이제 미국의 서비스 업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버블이 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부실 채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격받는 게 과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드시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너무 급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갖고 계신 부분들에서의 파일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드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저평가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만 보유 의견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매도 금액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네. 목표가를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한다면요? 일단 지금 6월 기준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여파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FOMC 주목을 했을 때 6월에 이제 금리 인하설이 단행되느냐 안 되느냐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자체를 많이 좁히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상반기와 하반기 전략이 이제 그 금리 인하 그리고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재개도 안 하고 금리 인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결로 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변동폭들은 미국 상업부동산에 대해서 여파가 나왔을 때 매크로 변수는 당연히 타격이 있다. 그래서 이 타격점을 만약에 이제 좀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손절 가격은 22,000원으로 해서 사실은 투자자분께서는 익절 구간이긴 하시기 때문에 22,000원 선을 일단은 1차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6월 기준으로 28,000원 선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50일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까지 가져간다 하더라도 32,000선 돌파 여부는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좀 급등을 한다면은 이때는 뭐 5에서 8%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0% 갖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매도 전략하시고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한 28,000원, 28,000원이 목표 주가고요. 그리고 익절가, 지지라인은 22,000원 설정해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예, 1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주신 구간도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신 만큼 아마 좀 보실 수 있는 시청자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언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스 받습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윤기숙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샤르댕정님께서는 YC캠을 매수 가능할까요? 해주셨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의 매도가 또 궁금하다. 이렇게 YC캠 오늘 신청 좀 많네요. 그리고 그랜드 슬램님 맞아요. 기억났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절반은 수익 챙기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또 이후에 향후에 또 매매하는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질문 신청해 주시고요. 저 이렇게 수익 냈어요. 자랑도 좀 해주세요. 저희는 또 마음껏 이렇게 같이 기뻐해 드리니까 그 기쁨이 2배가 될 겁니다. 테스가 어느새 이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오면 게시판에 늘 테스형을 다들 불러주세요. 그래서 보라돌이님께서도 테스형 하셨고요. 종목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슈 있었던 종목 하나 볼게요. 오늘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죠. 바로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일확천금님께서 유튜브에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은 31만 원이 매수가. 31만 원이요. 그렇네요. 작년에 산 이후 계속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그럴 만한 가격이죠. 31만 원에 비중 20% 얘기를 해주셨는데 LG이노텍 오늘장까지 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일단은 23만 4,50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한때는 20만 원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바닥 대비로는 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로는 현재 25%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연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요즘 애플 관련해서 오르는 것 같아서 탈출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원금 회복을 좀 바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어요. 31만 원. 과연 가능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애플 관련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애플 주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애플이 그래도 5% 이제 가량 상승을 했는데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문제나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매출 부분들이 왜 탄력을 잘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AI 폰도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중국 매출도 왜 잘 안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심지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중국 내에서의 입지 따지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자기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가 이제 활성화된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반입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지금 중국 내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애플도 이번에 좀 아쉬운 감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 상승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잘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매출이 일단 1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년 대비해서 4%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게도 약 10% 정도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가장 핵심에 있던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죠. 그러면 이 애플과 관련해서 지금 매출을 잡고 있는 뭐 LG이노텍이라든가 BH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적에서는 애플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실적을 만들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이폰 16이 이제 AI 탑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이면은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다음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2분기 때 나아진 원인이 아이폰 16 때문이었다는 명확한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기다림의 시간이 좀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 추세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이미 이제 매수하셨던 게 31만 원. 그러니까 작년쯤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7월부터 해서 나타났던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소비가 계속 활성화 될 거냐 안 될 거냐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이제
자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선택 중 하나가 애국 소비를 장려를 엄청나게 시켰죠. 왜냐면은 중국 자체가 내수 경제가 2022년도부터 해서 이미 이제 헝다그룹 등 부동산 위기가 계속 터지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에서는 공격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률도 높아졌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소비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막고자 했던 단행했던 조치 중 하나가 LPR 금리, 그러니까 대출 우대 금리를 다 이제 인하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정책이 이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빚을 쓴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 부채를 다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수 기업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들어왔던 신규 외국인 투자가 규모가 계속 급감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FDI 같은 경우 신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최저로 지금 이제 개방 이래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애플 향 매출이 단순히 급등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의 영광에만 너무 기대시기보다는 일단 저는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가 31만 원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이제 기다려서 랠리를 더 장세를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기준으로도 RSI 지표가 지금 70을 넘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LG노텍 지금 수급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일단 제가 250일 기준으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50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누적을 해서 제가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그러니까 지난 한 10일 이내, 10 영업일 이내에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다수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지금 이제 90만 주 매도를 했던 시점부터 약 이제 7일 내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플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나온 주가라고 저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부품주들 중에 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진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이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보시면은 과거 이제 22%, 23%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가 언제였느냐고 보면은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4월 랠리가 시작됐을 때인데, 이만큼 기간을 단기간에 회복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장세에 대한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20%시기 때문에 10% 정도는 일단 먼저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연초 대비를 했을 때 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올해 초에 내가 이노텍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다른 유망 세트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지금 시간을 좀 아낀다라고 다시 회귀를 하신다면은 좀 다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남은 10%는 이제 1차 목표가로는 좀 단계적으로 갈 때마다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을 바로 돌파한다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8만 원을 돌파할 때 여부가 좀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8만 원 돌파 당시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여부가 나왔는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결국 이제 목표가 달성 여부 혹은 손절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감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지금 이제 오늘 일단 10%를 매도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0만 원 선을 깨고 나왔다. 이때는 한번 이제 손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만 원이고 비중이 20%니까 20만 원까지 만약 후퇴를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산에서는 약 3% 정도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그래도 손실폭을 좀 좁히는 전략으로 먼저 일단 접근하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뒷걸음을 쳐온 만큼 한달음에 이 원금 회복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금씩 비중 축소해 나가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28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매수하신 가격이 31만 원인데 한 번에 앞자리를 바꾸긴 힘드니까요. 28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일확천금님의 종목 LG이노텍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한 6개월 넘게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는데 최근 들어선 분위기가 슬슬 살아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 종목은 꾸준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5-8200번 지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대한항공 네. 25,900원 20%요. 25,900원이시면 작년 여름쯤 사셨어요? 예, 어디셨어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 비중이 20%라고 하셨죠? 예. 예.
지금 다소 좀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고 답답하세요? 아이, 언제나 매수가까지 올라올란가? 아니면 지금 다 손질해야 될란가? 네. 그 두 개가요. 원금 회복 여부가 좀 궁금하시고 시청자님 이거 처음에 작년 여름에 왜 사셨어요? 좀 더 갈지 하고 샀죠, 뭐.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 기업인데 그때쯤 네. 더 갈 것 같아서 사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움직임이 어떨지 좀 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대한항공입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징검다리 연휴도 많고 비행기 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대한항공의 주가는 딱히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한 20%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으신데 원금 회복 여부, 오늘은 질문이 대체로 비슷하세요.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던 종목 원금 회복이 궁금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대한항공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대한항공하고 지금 같이 지금 항공주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가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합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류 쪽, 그러니까 유럽향 이제 화물 쪽을 이제 아시아나의 물류 부분들을 이제 매각을 빨리 해라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이제 화물 쪽을 이제 만약에 매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럼 유럽 쪽에 이제 취항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번 올 한 해에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장 올해 지금 예정되어 있는 파리 패럴림픽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티웨이 항공이 만약에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 합병도 사실은 같이 지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차트를 좀 잠깐 볼 텐데 일단 대한항공 먼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이제 합병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줄다리기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물 사업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화물 사업을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유럽의 이제 경쟁 노선을 반납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냐.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자, 일단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티웨이 항공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양국에서 협정을 맺으면서 인천 파리항 이제 노선을 잡는 걸 가지고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 두 개 항공이 취항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복수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복수 취항을 이제 협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TA가 이제 또 만약에 이거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야, 니들 대한항공 아시아나 줬는데 이거 합병하는 거 있는데 티웨이 항공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티웨이 항공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정식 요청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도 만약에 못 가져간다면 티웨이 항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랑스 취항 노선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출 급감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올 한 해는 좀 급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영향이 있고요. 정확히는 급감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낮아진다고 말씀드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합병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실제 화물 물류 부분들을 많이 놓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났을 때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파리 관광객들의 유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느냐 이거를 또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제 방한을 하는 이제 프랑스 측에서 혹은 이제 유럽에서 오는 이제 관광객들이 프랑스 항공을 이용해서 이제 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항공주들은 지금은 좀 크게 동요하시기보다는 일단 보유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객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일본 향 관광객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많은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 견인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대한항공이기 때문에라는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생긴 파생 문제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25,000원이시라는 말씀은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건데 빨라도 작년에 한 7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좀 가지고 보유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연중에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일단 합병이 이제 빨리 진행돼야겠죠. 근데 합병 자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 취향 노선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미 지금 조정이 나온 영향도 어떻게 보면 이 영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발목을 잡는 게 꽤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좀 보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24,000원으로 제가 일단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시는 당연히 7월 파리 올림픽 전부터 이제 발표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올림픽 하는데 당일날 뭐 좌석 구매 불가능하듯이 당연히 티켓도 그 전에 사전 예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무래도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혹은 이제 2분기 실적 예상에 대한 증권가들의 발언들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24,000을 돌파할 때 이게 어느 시점부터 진행이 됐느냐. 그럼 저는 적어도 6월 중순 이후에는 24,000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000원 어근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 신호를 좀 일부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손실폭이 좀 있으셔서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회비용을 날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는 이 항공주보다는 좀 다른 산업 섹터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좀 더 늘리는 개념으로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좀 내가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손실이 난 부분을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을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요때 손절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유 비중이 20% 그리고 2만 6천 원 가량에서 20%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전체 캐파에서 내가 가져가는 손실은 20%에 약 한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 정도의 손실은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을 투자했을 때 뭐 끌어올리신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2만 원 선에서는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2만 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일 24,000원까지 내가 올라가는 걸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실폭이 좀 클 수 있더라도 내가 좀 감흥을 좀 대응을 하고 싶다. 내가 충분히 좀 감내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일단 18,000원까지는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의견이 비슷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뒷걸음질 친 종목은 원금 회복까지 단숨에 가기엔 좀 힘듭니다. 따라서 대한항공도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약간은 좀 못 미치는 가격이에요. 24,000원가량을 목표 주가로 산정해드렸고요. 7월에 파리올림픽 이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딱 집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2만 원 혹은 난 좀 더 여유 있게 보겠다 하시는 분은 18,000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항공주도 있었고 항공주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게시판 종목군들 쭉 보니까 오늘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군들 리튬 포어스, 2차전지 쪽 리튬 종목 뭐 다양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 좀 전에 이 애플의 LG노텍 봤다면은 오늘 유튜브에 아리아님이 올려주신 현대바이오랜드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 종목이 장 초반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은 좀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대요. 이 종목 매수가가 18,050원에 비중 10%입니다. 3년을 보유하셨다고요. 장기 보유 신청이 많은 날입니다. 3년 보유하셨는데 오늘 이슈가 있었네요. 손실을 줄여서 청산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좀 들고 계셨는데 사실 오늘 급등해가지고 수익권이 아니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18,000원대 아직까지 원금까지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무증한다고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무증 기준일이 20일인데 과연 이 일정에 따라서도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리아님의 종목 현대바이오랜드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가능한 매도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증자를 냈다라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두 가지 영향들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금을 차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 훼손이 사실 없는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수를 이제 2배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좀 급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5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갖고 있는 주식이 2배가 됐다는 거는 한 주당 가치는 사실 원래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좀 아이러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증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받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은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매도부터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유상증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투자 자금을 모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모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3자 배정을 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 무상증자를 해버렸다는 거는 일단 이제 자금 자체의 순환율을 좀 올리겠다, 거래량을 좀 높이겠다라는 목적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8,000원에 이제 3년째 보유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년 전이면,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이제 아마 그때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22년도에쯤에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 지금 3년째 가지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이런 시점이면은, 일단 과감하게 매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3년 동안 지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 기다리신 동안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좀 많이 훼손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중에서도 현대바이오랜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 많죠. 일단 특히나 뭐 화장품 쪽, 건기식 쪽 이쪽 매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당장 판단을 했을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향방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 기대가 나오면서 우리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에서 만약 현대바이오랜드가 이제 실질적인 접근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및 매도에 대한 최종적인 향방을 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당장 뭐 지금 당장 파십시오 아니면 지금 당장 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불성설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이제 실적 발표일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공시정보 뜰 때까지는 일단 손절 가격은 10,000원으로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에 잡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은 전체 에셋 대비해서는 5% 채가 되지 않는 손실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효할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지금 이제 14,000원까지 저는 향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30%나 갑자기 그렇게 띄우느냐? 일단 화장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품 매출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단체 관광을 제한했던 작년 8월 이후, 단체 관광을 허용했던 작년 8월, 그러니까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했던 8월 이후부터 해서 지금 전년 대비 실적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기대감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에 좀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차익권,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구간으로부터 30%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손절 가격은 일단 10,000원으로 잡으시고 여기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를 비롯해서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또 팁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기준일이 오는 20일입니다. 그래서 T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16일. 네. 착각을 했네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놓쳤었네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마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 부분들이 이미 지금 선 반영됐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오늘 좀 바빠서 놓친 부분이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발표를 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네슬레 사이언스와 마찬가지 협업을 좀 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식품분이 고르게 증가했다라는 자체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지금 시장의 한 비중을 한 3에서 4% 정도를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전년 대비 매출이라는 기준도 사실은 이제 화장품 식품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표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분기 때도 약간 탄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3분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제 수출 부분들이 좀 잘 나오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현대바이오랜드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내수와 외수 부분을 봤을 때 외수 부분들에 대한 의존율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수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 탄력을 받았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았느냐 이거를 좀 한 번 더 세밀하게 추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놓치시기보다는 1차적으로 조금 이제 손실폭을 좀 빨리 회복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따끈따끈하게 나온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증자 관련해서도 일정 있으니까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도 너무 오래 들고 계셨어요.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원금 회복까지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반등 시에 정리해서 나오자 이렇게 해서 의견 알아봤습니다.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젤파워TV님 어제는 재밌게 지켜볼게요 하셨는데 오늘은 궁금한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슈 있는 종목군들 신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에 있었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30만 원대에 사셨어요. 35만 6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 사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오늘 오르긴 올랐습니다. 3% 정도 호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름세 나타내며 19만 4,600원에 거래를 마쳤죠. 35만 원대시면은 1년이 훌쩍 넘어서 한 2년 정도 그 이상으로도 보유를 하셨을 가격입니다. 작년에 장기로 28에서 3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나 봐요.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이전에 가격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전에 사신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낮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반등을 하는 듯도 보이는데 시청자님 사신 가격에 비해서는 아마 턱없이 모자란 그런 반등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네이버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이제 원금 회복을 단기간에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이제 지금 이번에 네이버가 실적을 성장세가 굉장히 좀 탄력이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네이버의 그동안의 주가를 낮췄던 원인은 또 무엇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네이버를 보기 전에, CJ 대한통운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CJ 대한통운을 꺼내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저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리, 테무, 그리고 쉬인과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저가 상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도 많죠. 어린이날 상품으로 지금 샀던 차력에 뭐 방사성 물질이나 뭐 중금속 물질이 많이 검출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물가가 많이 높다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렇게 중국산 저가 상품들을 많이 지금 구매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통운 주가를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해서 알리의 그 배송을 맡는 게 대한통운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12만 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이 주가가 지금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자, 작년 1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네이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가면, 네이버가 이제 10월 달에는, 이때는 이제 AI 관련 논란들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좀 조정받고 뭐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11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회복하다가 커머셜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떨어진 기기가, 이때부터가 이제 알리나 테무가 너무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많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전년 대비해서 우수한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왜 이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탄력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중국제 저가 상품들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 매출에 대한 영향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AI 매출, 특히나 하이퍼클로버 X가 지금 가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5% 성장했던 매출 부분들을 실현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네이버를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여쭐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쇼핑 부분들은 이때 어떻게 보면 리테일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저가 상품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알리도 지금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실제로 플랫폼 내에 영입을 시키면서 이제는 아예 중국산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제품들도 팔 수 있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부분에서는 네이버가 지금 좀 단기간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이 관련 제품들, 특히 안정성 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가 지금 갖고 있는 생성형 AI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나 중동에서 잡고 있는 디지털 트윈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네이버 가치는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그동안 봤던 부분들은 조금 AI 산업성에 대한 부분들 탄력이 이제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기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는데, 1분기가 그 부분들을 많이 했다는 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연중 목표가로 1차 목표가는 연중 목표가로 일단 1차 목표가는 25만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이제 지금 시점도 사실 제한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보유 가격이 매수하셨던 35만 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일단 17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바고TV님이 사실 그동안 올려주신 종목이 10% 언더의 비중이 있는 종목이 많았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꽤 많이 사셨어요. 15% 정도의 비중. 하지만 원금 회복까지는 조금은 어렵고, 28만 원에서 30만 원 말씀하셨는데, 요것보다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25만 원 목표가로 산정해 드리니까요. 또 그 사이에 어떤 뭐 변동성이 있다거나 환경이 바뀐다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반등 좀 더 힘을 내기를 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네이버까지 봐드렸습니다. 김선아님이 지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종목은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너무 다들 오래 참으셨어요. 중간중간에 진단 받으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손실이 조금이라도 커졌다 싶으시면은 진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은 빠르게 많은 종목 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는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 날 돌아오죠. 5월 7일. 벌써 7일이 되네요. 이때는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월요일은 쉬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또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좀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5월 자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내에는 큰 이벤트 2개가 사실상 좀 선반영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업 밸류업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소. 27일자에 우주항공청 개소를 하는데 지금 오늘이 벌써 3일이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이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일단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주요 실적 발표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이제 휴장 때 마찬가지로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현금 보유 비중은 항상 마련을 하셔야 한다는 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금 보유를 가능하면은 10에서 15%까지는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셔야지 어느 정도 내가 5월 말까지 갔을 때에 대한 변동 장세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좀 방어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한 10% 정도의 현금 비중을 항상 보유를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내시더라도 이 차익 낸 거를 또 다른 종목에 손실 종목에 전부 다 넣으시기보다는 좀 일부 이제 분할을 하셔서 좀 매수를 하시는 방안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산 상품들도 저가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타격 여부를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2023년 3월 20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만약에 이제 회복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수입과 수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2017년, 2018년 기준으로 수출 구조가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수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수출을 했던 철강 비중이 약 1.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었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도 10%까지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2년도, 그러니까 한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시키고 우리도 이제 노재팬 운동을 한참 하고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좀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기준을 해보니까 수출 비중이 약 1에서 2% 정도, 1에서 2% 포인트가 다 후퇴를 했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지금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문제는 이 와중 속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저 현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영업 마진이 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일본의 저가 철강제 수입이 좀 역대로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금속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별로 당연히 포지션들 유념 있게 보시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등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명확한 이벤트 큰 게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종목에 지금 이제 급등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서 디커플링 주목하셔야 된다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덕호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게시판에 보니까 늦었네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 안 늦었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안 늦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이 있거든요. 저녁 9시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접수 받으니까 022128-338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